안녕하세요. 11아바 인큐베이터 리더 김민곤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요약 버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코스트, 프라이스,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크 이제 세 가지인데요. 뭐 코스트 프라이스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코스트라고 하시면 관심 있게 보시고 프라이스 하시면 이거 내 거 아닌데? 약간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상 네트워크 기술 쪽 기존에 이제 계속 깊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조금 축약했고요. 오늘은 비용과 네트워크 쪽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완성된 버전이면 좋겠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약 한 40% 프로그레스를 가지는 예고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발표를 쭉 해주셨는데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저희가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WS에 있는 VM, GCP에 있는 VM, MS에 있는 VM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하나의 내가 관리하는 인프라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100% 추상화해서 쓸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CSP 상에서 인프라를 운용할 때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슈 어떻게 보면 니즈가 있었습니다. 인프라가 멀티클라우드 인프라가 있는데 기존의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 설치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니즈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 서브넷상의 사설 네트워크상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튜닝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B 네트워크라는 이제 시스템 형상으로 크게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라는 VPN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개념으로 한 피처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 이제 서로 다른 인프라에 존재하는 이런 VM들이 동일 서브넷상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뭐 이런 당연히 클라우드니까 VM이 생성이 돼야만 내가 어느 네트워크에 어느 IP를 할당받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동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중복되는 서로 다른 CSP이기 때문에 동일 대역이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중복성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VM이 껐다 켜지면 IP 같은 정보들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동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스케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제공할까? 앞선 중복이나 뭐 변동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어떻게 제공할까까지 좀 현재 고민을 해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뭐 아직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부록으로 좀 빼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선 이제 슈퍼네팅 쪽 텀블벅에서 이렇게 쭉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저는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난 컨퍼런스 대비 조금 달라진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PI 그러니까 활용적인 측면을 지난 컨퍼런스까지는 좀 약하게 다뤘는데 이제는 gRPC를 기반으로 여러 이제 OS 플랫폼 랭귀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추가를 했고요. 현재는 고가 오피셜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RPC 게이트웨이를 부착하면서 REST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 쪽 패키지를 붙여서 이렇게 스웨거까지 제공하는 쪽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냥 이 서비스 이거를 뭐 각각 나눠서 제공한다기보다는 이걸 서비스 하나로 통쳐서 하나의 그냥 프로세스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어댑티브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클레드가 뭘 입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길래 이 네트워크도 클라우드에 입혔다 해서 클레드넷이라고 약어로 부르고 있는데
텀블벅에 입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텀블벅 API에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사항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앞서 보셨던 MCIS의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한 큐에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에 좀 추가한 게 성능 테스트 하는 부분들 추가했고요. 성능 테스트를 했으니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좀 보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파이썬으로 비주얼라이저를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계속 이제 보안이라기보다 이제 암호화 쪽을 현재는 적용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RSA 그리고 키 교환할 때 이제 베이스 64로 해서 보내는 그 정도까지만 현재 넣어놨습니다. 뭐 전문가분들께서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기여해 주실 일 있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코스트와 프라이스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응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연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코스트와 프라이스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한번 쭉 진행을 해보면 왜 그러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클라우드의 주요 과금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컴퓨트, 특히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원래 온프렘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러니까 클라우드 입장에서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영역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계속 과금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쓰던 많은 분들이 42%가 클라우드를 백업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되면 쌍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든 과금이 돈이 나가는 포인트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 좀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입니다. 깊이 안 들어가서 추상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깊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트워크 형상은 다 다릅니다. 구조나 이런 형상이 다 다르고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리전 그리고 이렇게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나뉘고요. 이제 사용자가 요청하면 사용자한테 생성해주는 뭐 VPC, 서브넷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조가 잡힙니다. AWS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VPC가 리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브넷은 존에 귀속돼서 그러니까 존을 넘어서 이렇게 걸쳐서 생성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MS 애저는 리전 안에 VPC를 생성하고 서브넷이 존을 걸쳐서 생성되는 구조. 그리고 GCP는 글로벌하게 펼쳐서 VPC 네트워크를 잡을 수 있고 서브넷은 단 이제 리전을 넘어갈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IBM 클라우드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과금 관련한 데이터 트랜스퍼 빌딩을 한번 고민해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두 가지가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리바바와 IBM은 VPC 내에서는 무과금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무과금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VPC인지만 체킹하면 과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놔도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AWS 같은 경우 AWS, Azure, GCP는 어베일러빌리티 존 내로 무과금 구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갈 경우에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존으로 태울 경우에 과금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이거 관심 끌려고 가져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갑자기 스노우플레이크에 0.1조를 왜 투자했을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용을 보다 보면 보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은 이제 글로벌 3사에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이 우측 하단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요
사업자가 데이터 제공자가 이쪽에 데이터 컨슈머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다른 리전 쪽에 다른 CSP의 리전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요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는 CSP 간이니까 당연히 과금인데 여기가 이제 과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AWS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을 넘어가면 과금이 됩니다. EC2 같은 경우는 존을 넘어가면 과금이 되고요. 존 내에서는 이제 무과금입니다. 근데 AWS 아마존 RDS 같은 경우는 존을 넘었는데 무과금인 구간들이 생기죠. 여기 좀 참고하시면 이런 포인트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서는 중요하고요. 리더분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멀티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태생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애플리케이션도 디자인할 때, 뭐 시스템적으로도 디자인할 때 그런 포인트가 조금씩 녹아들어야 하고요. 그걸 이제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 쪽에 녹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용을 고려한이라고 했는데 계속 프라이스 얘기하다 갑자기 다시 비용이야 하시겠지만 성능과 과금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잡아가려고 말씀드리는 아이디어입니다. 환경을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거기서 클라우드 정보를 끌어올리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고려한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플하게는 외부와 내부로 그냥 구분을 하겠습니다. 어느 구간이 과금 구간이고 어느 구간이 무과금 구간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짚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내부와 외부로 일단 구분을 해서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는 과금 구간입니다. 리전을 밖을 벗어나건 어베일리빌리티 존을 벗어나건 예를 들면 과금 구간,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간,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리전에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상대적이겠죠. 내부는 무과금 또는 소과금 구간입니다. 내부 네트워크 성능은 당연히 우수합니다. 가장 이거 이상으로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현재 성능 실험을 그리고 코스트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실험 시나리오는 1, 2번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그냥 다 퍼블릭 IP를 주고 레이턴시,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타임이 얼마나 나오냐, 핑 테스트를 했을 때 레이턴시가 얼마인가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한 거고요. 보안, 뭐 암호화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지 인크립션을 적용을 했고 거기서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제 비용을 고려해서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 프라이빗 IP를 태울지 퍼블릭 IP를 태울지 아니면 다른 엔드 포인트로 보낼지 이런 내용들을 클라우드에서 이제 정보를 끄집어 올려서 네트워킹 룰에 적용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했을 때까지 총 4가지 결과를 준비해봤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거는 이제 살짝 맛보기입니다. 그래프를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뭐지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가져왔습니다. 실제 CSP들도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까지 핑 테스트 했을 때 레이턴시가 얼마야 이런 정보들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활용하시면 리전 간 레이턴시가 얼마인지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20개 리전만 해봤고요. CSP는 2개 썼습니다. AWS랑 GCP만 활용을 해서 2개를 해봤고 쭉 이제 아까 공통 서브넷을 할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당돼서 2, 3, 4, 5, 6 쭉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부터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은 자기 자신한테 핑 테스트를 한 케이스이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옆으로 한 칸씩 넘어가면서 그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라인씩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만 보면 너무 재미가 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잘 나가는 뭐 A라는 회사가 사업 영역을 아시아로 좀 더 영역을 확장한다는 가정을 하나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CSP를 2개를 썼었는데 이제 대만,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기준은 여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통신 아까 기본 기준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1대1 퍼블릭 IP로만 통신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금 구간 다 과금 구간으로 일단 가정하고 들어간 초기 버전이고요. 데이터 보호 이런 거 고려 안 돼 있는 버전.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 성능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얘네들은 같은 구역에 있다는 거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얘네도 한 리전, 여기도 색깔 비슷한 애들끼리 한 리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끝에와 끝에는 레이턴시가 비슷한데 지역적으로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적용했을 때 한 10에서 20ms 정도의 성능이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보호한다고 암호화하면서 과금 나갔죠. 그런 부분들 다 있을 거고요. 이제 전에는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다 그냥 동일한 대상이었어요. 플랫하게 다 동일한 대상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좀 구역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보를 끌어올려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구역이 좀 달라집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내부고요. 밖은 다 외부입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고 네트워크 성능이 우수한 쪽을 이제 먼저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어떻게든 한번 나갔다 오는 불필요한 구성이 있었다면 IG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이제 통과하지 않는 아예 내부망으로 흘려버리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정말 미세하게 성능 차이가 있고 외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일단 암호화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큐어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컴퓨팅에 굳이 돈 쓰면서 암호화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뺐고요. 단 이제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포인트가 내부와 외부잖아요. 이거를 배치를 디자인을 잘못 가져가면 과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통신이 많은 것들끼리는 이쪽에 몰아서 각각 리전에 몰아서 두시고 필요한 애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 디자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배치할 때 그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 이제 그런 포인트까지는 못 갔습니다. 넣을 수 있을지 뭐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결과로 그래서 과금 몇 프로 세이브했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본편에서 다음 차기 컨퍼런스에서 보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벤더가 국내 시장 78%를 IaaS 시장 78% 점유한 상황에서 5% 아끼는 거 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설치 및 구동 절차는 다 공개되어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GitHub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개발을 공개 소프트웨어 기여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라바는 지금 현재 좀 조각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CMD 디렉토리를 먼저 보시고 이제 코드를 라인을 타고 가시면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컨트롤러 쪽에 관심 있으시면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이쪽 패키지로 연결돼서 기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이거 혼자 못 만듭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계획, 토픽, 브록은 뒤에 좀 자세하게 그냥 자세한 내용들은 웬만하면 뒤로 오늘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뒤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네. 거기 그 온라인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비용 잡고 얘기를 하니까 네. 과금은 어떻게 되고 빌링은 어떻게 되고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쪽에서 그 뭐 과금을 하기 위해서 빌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기능들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그런 최소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어쨌든 비용이 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기술들을 개발할 때 그런 비용 측면을 고려하겠다라는 측면인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거기에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세요? 네, 제가 민감한 주제를 오늘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30%도 안 된 내용이라서 다음번에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해 주시는 김균 11아바 인큐베이터 리더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